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래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번의 사건이 굉장히 잔혹하고 아주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일단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최고형이죠. 일단은 형법에는요. 네.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은 원칙적으로는 사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20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었어요. 그다음에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 기결수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런데 이 김래아 사건 쭉 보면은 범행 수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잔인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범행 결과는 진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정도 범행이 벌어졌고 이런 정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김래아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 예.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걸로 아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근거가 뭔가요? 일단은 김래아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네. 지병이 있었느냐, 우울증이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당일 김래아가 진통제도 먹고 거기에다가 소주까지 마셨다.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했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하지만 범행 정황을 보면요. 일단은 김래아가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어렵게 안쪽에다 일단 위치시키고 앉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본인은 현관 쪽에 위치하면서 그러면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공격했는데 피해자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어요. 네. 그다음에 피해자가 한 명이면 우발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했다라고 해도 우발적이었으면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지? 이러면서 정신이 깰 수 있는데 피해자도 두 명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살해 의사가 확고한 그런 계획적인 범죄였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이번 판결이 교제살인 처벌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해석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네네.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건수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7월까지만 해도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무려 4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거 대책이 정말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그 통계를 보면 2021년에는 이러한 신고 건수가 네. 5만 7천 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22년에는 7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7만 7천 건까지 됐다가 올해에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7월까지만 4만 8천 건이면 올해는 8만 건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그 범죄의 결과도 신고만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이루어졌을 때도 본건 김래아 건 같이 아주 중대 범죄가 있었던 게 벌써 우리 그 뉴스 퍼레이드에서도 여러 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